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8월 13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는 개인 사정으로 영상을 찍지 못했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오늘 아주 크게 좀 내려갈 뻔했는데요. 다행히 장 막판으로 갈수록 좀 받쳐주면서 적정하게 내리면서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코스피가 좀 심각합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가 어제에 이어서 또 그제에 이어서 또 아주 크게 2조 7천억 가까이를 매도를 했고요. 거의 뭐 합쳐서 3조 가까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물량을 또 다 개인이 받아 준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코스닥 경우는 외인이 좀 샀지만 기관이 또 매도를 하면서 또 이렇게 좋지 않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 전체적인 움직임 자체가 계속 불안불안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제 이번에 이쪽 21선을 돌파하는 그런 양봉이 한번 나오고 나서는 다시 한번 상승세로 진입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는데, 확실히 이제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든지 이번에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폭락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좀 증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그어놨던 그 지지 라인 자체를 하락 돌파를 하는 아주 큰 음봉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코스피의 앞으로의 그 흐름 자체도 좀 하락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21선, 61선, 121선을 다 하락 돌파를 해버리고 이제는 좀 아래 공간이 좀 많이 나 있는 상태인데요. 이 공간 자체가 좀 채워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천천히 신중하게 좀 투자를 해야 되는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 그런 변동성 장세가 계속 예상이 좀 되어 가지고 어느 한 방향을 확신을 하고 지금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봉도 마찬가지 하락이 되었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조심스럽게 투자를 했을 때 이런 큰 하락을 좀 여유롭게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좀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를 보시는 분들은 좀 생각보다 여유롭게 지켜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원체 이제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코스닥도 마찬가지, 좀 받쳐주면서 코스닥은 그래도 꼬리를 좀 길게 달면서 반등을 좀 시켜주었지만 한번 이제 코스닥이 크게 내릴 때 보면 꼬리를 달면서 좀 내려갔을 때도 결국에는 이제 며칠 뒤에 좀 크게 내리는 그런 패턴이 좀 있었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꼬리 달면서 계속 이제 그 꼬리를 메어가는 그런 하락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만 좀 많이 빠졌거든요. 지금 수량도 아까 보시면 금액을 보시면 기관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가 진짜 미친 듯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를 제외하고 오늘 또 이렇게 2조 7천억을 매도했고요. 어제 2조 가까이 매도했고 이걸 합치면 한 8조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심상치 않게 지금 한국 증시를 매도를 좀 하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옵션 만기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매도를 했다는 것은 이 9월, 그죠? 9월 초라든지 8월 말 이 우리나라 증시에 외국인 투자가 매도 포지션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이제 코스피가 많이 내렸는데 사실 실제로 보시면 해외 증시, 다우 나스닥이라든지 뭐 니케이 상해 중합 많이 내리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증시만 많이 내렸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계속 강조드리던 그 환율입니다. 환율에 따른 좀 그런 움직임이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반도체 종목이 좀 폭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가 크게 나가는 이유가 환율이 계속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수치까지 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 평선을 하나씩 돌파를 하면서 환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계속 지속적인 환율 상승이 나오면서 원화 약세로 우리나라 증시의 메리트가 떨어지는 그런 지금 날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종목 강세로 이런 장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요.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이 코스피 코스닥을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유럽 증시는 다 선물 뭐 상승을 좀 하고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 증시가 좀 많이 내려가지고 이제는 좀 별개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채권 수익률이 다시 회복세를 보이면서 분명히 이제 미국의 그 금리 상승이 나올 텐데 그 금리 상승에 따른 이 환율도 계속 올라갈 것이다.
네, 여기에 대해선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가 좀 길었지만 그만큼 증시 움직임이 중요한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증시는 이 정도로 보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900원 하락해서 4% 하락했고요. 28,800원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증시 전체가, 네, 우리나라 증시가 아주 좋지 않게 흐름이 이어졌고요. 네,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외국인이 3조 가까이 매도를 하면서, 이 하락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강조를 드렸던 것이, 두산중공업이 지금 뭐 자리를 좀 잡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증시 전체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었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 잔고가 아직 확실하게 줄어들지 않은 상태였고, 기관 투자자라든지 외국인 투자자가 뭔가 두산중공업을 꾸준히 매수한다라는 느낌이 없었기 때문에 섣불리 이제 진입하기에는 조금은 좀 더 지켜보는 것이 낫겠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쌍바닥 정도의 위치를 좀 찍고 다시 받쳐주는 25,000원을 또 한번 이제 받쳐주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바닥은 25,000원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 하락 돌파가 또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요 아래까지, 네, 241선까지도 하락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18,000원에서 20,000원까지 제가 봤던 이유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락이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였고요. 결국에는 지금 증시 흐름 자체라든지 이런 분위기 자체가 조금 하락으로 무게가 잡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패턴 많이 보았습니다. 네, 두산중공업 이전에도 쌍바닥 다지는 척 하면서 반등을 한번 강하게 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 바닥을 다지다가도 다시 내려가는, 그래서 여러 번 터치를 한 뒤에 21선 추세를 돌리지 못하고 결국 떨어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아주 길게 얘기를 드리면서 그럼 쌍바닥을 다진다고 무조건 반등하는 것도 아닌데 그럼 확실한 구간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 거의 뭐 100%는 아닙니다만 아주 이 추세 자체가 돌려지는 그런 흐름 자체는 21선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하는 그 타이밍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에서 이제 21선을 올라타고 눌림목을 주는 그런 시기가 아주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딱 이런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형태이고요. 그런 형태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21선 자체가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에 있고 이렇게 쌍바닥을 다지면서 다시 반등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21선을 돌파를 할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이제 이 20일 평균을 했을 때는 하락으로 하락으로 추세를 만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21선이 꺾이지 않았다는 것은요. 그래서 그 선 자체가 평균선이 위로 이제 꺾이기 시작했을 때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주가를 좀 형성시킨다는 뜻이고요. 그렇게 된다는 것은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잡았다라고 생각을 좀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는 섣불리 이제 매수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분명히 이제 본인들만의 그런 타점이 있을 거고요. 그런 타점에서 저는 뭐 1차적인 매수를 하기에는 지금은 뭐 나쁘진 않다. 이제 여기서 더 내린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견딜 만한 그런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좀 더 내리면 이제 더 사는 차곡차곡 이제 모아가는 그런 시작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제 저의 뭐 확실한 매수 사인을 기다리는 것도 좋겠지만 저도 이제 그런 100%의 자리를 찾기는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뭐 지금부터 매수를 조금씩 하시면서 모아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좋아하는 구간 자체는 21선 자체가 추세가 전환이 되었을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제 여기서 전환이 될지 여기서 전환이 될지 뭐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중립적인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중립적이기보다는 사실은 조금은 이제 뭐 조금 하락으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시간을 더 두고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월봉이라든지 뭐 주봉은 뭐 저점 잘 받치면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 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거고요. 월요일 자체가 이제 휴일이기 때문에 뭐 시간이 이제 3일 정도 지나야지 장이 열리게 됩니다. 자, 그때까지는 뭐
좀 쉬면서 머리를 좀 식히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기관 투자자라든지 외국인 투자자 이렇게 둘 다 또 매도가 나오면서 좋지 않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최근에 두산중공업을 좀 다시 매수를 하는 듯한 모습이었다가 또 이렇게 대량 매도를 하면서 이렇게 두산중공업 하락을 끌어내린 것 같고요. 기관 투자자 자체가 지금 뭐 매수가 딱히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불안한 모습이 계속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했을 때가 두산중공업이 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많이 보였었기 때문에 그런 수급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수급 자체라든지 뭐 그런 움직임 자체가 두산중공업이 단기간에 막 급등을 한다 이런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 이 정도로 보고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네, 또 이렇게 차곡차곡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480만 주까지 또 이제 늘어나는 상태고요. 공매도 잔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거래량 자체도 이제 10만 주 가까이 유지가 되다가 다시 한번 이제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요. 오늘은 조금 감소를 하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두산중공업이 공매도 공격으로부터 뭔가 자유로운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공매도 잔고 보았고요. 대차 잔고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대차 잔고도 지금 뭐 계속 이제 상환이 되는 그런 움직임이었는데요. 일단 계속 대차 잔고는 줄고 있습니다. 2060만 주까지 감소를 했고요. 매일매일 이제 좀 상환이 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네요. 잠깐 증가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저점을 이제 점점 낮추어가면서 대차 잔고 자체가 줄어드는 그런 움직임이고요. 어, 자, 여기서 갑자기 또 특이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이게 또 어떤 움직임이죠? 갑자기 무슨 2천만 주가 또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2060만 주가. 그래서 외국인 보유율 자체가 또 9.6%대로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요. 자, 이게 어디 주식을 빌려줌으로써 퍼센트가 감소를 하면서 뭐 그렇게 다시 돌아온 건가요? 갑자기 그런 움직임이 나오네요. 그래서 저번에 1900만 주인가요? 갑자기 감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한번 늘어나는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 움직임에 대해서 대차장구와 뭔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일단 다시 한번 매수 이렇게 플러스로 잡혔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매도를 하고 매수를 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뭔가 이 주식의 집계에서 빠졌던 이 물량들이 다시 한번 돌아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유율 자체가 9.6%대로 뭐 이렇게 10% 가까이 뭐 됐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네, 두산중공업 일단 쌍바닥 다졌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좀 증시 분위기가 괜찮으면 다시 한번 반등을 좀 해주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21선 추세를 돌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산중공업이 오늘 이제 그 2분기 실적 발표를 좀 하면서 이제 반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반기 보고서에 따른 요약 재무 정보를 좀 보게 되면요. 매출액이 이제 이 반기 동안 연결 매출액입니다. 5조 6천억 가까이 되고요. 영업이익은 5조 5천억입니다. 5천억 영업이익이. 그래서 사실은 1분기보다 2분기가 좀 줄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두산인프라코아가 제외가 되면서 그렇게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그래도 두산인프라코아가 빠졌는데도 이제 5천억 정도로 잡혔고요. 이 순이익 자체도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기본 주당 순손익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2021년 자체가 이제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완전히 전환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이 영업이익도 이제 1조 가까이로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년적자인 두산중공업이 연영업이익이 1조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제 주가에도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개별 매출액은 이제 1조 6천억 정도고 영업이익은 1200억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4730만 30억이었죠. 그 정도였던 걸 비교를 했을 때는 이제 1분기, 2분기를 합쳐서 1200억 영업이익이 나왔다는 것은 두산중공업의 이 재무 개선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앞으로 이제 그 단기 차입금이라든지 그런 불안 요소들을 한 가지 좀
그런 불안 요소들을 없애간다면 분명히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리포트에서도 나왔듯이 그런 불안 요소들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신사업들이 매출화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도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분기 반기 보고서까지도 확인을 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제가 또 빠뜨렸던 점이 있었는데요. 자, 연기금이 이제 최근에 이제 10만 주씩 이틀 연속 매수를 하더니 드디어 이제 네, 이렇게 5%의 지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두산중공업을 한 3% 가까이 가지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자, 이제 지분 자체가 5%대로 진입이 되었고요. 보통 이제 국민연금공단이 좀 우량주, 뭐 배당금을 주는 주식들에 대해서 10%까지도 좀 지분을 늘리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딱 5%를 맞춰놓고 뭐 더 이상 매수를 하지 않고 좀 지켜보는 듯한 움직임이긴 한데요. 분명히 이제 두산중공업이 또 이제 움직임이 괜찮아지고 뭐 매출화가 되고 신사업이 잘 되고 원전이 되고 이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이 보유율 자체를 좀 높이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저는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좀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확실한 때를 좀 기다리는 것으로 기다리고 있고 지금 단계에서 이제 쌍바닥 위치에서 이제 분할 매수를 하셔도 저는 상관없다.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 뭐 조금씩 매수를 하셔도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매수를 하셔도 좀 많이 내린다고 했을 때 그 구간까지도 크게 견딜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두산중공업은 네, 뭐 끝까지 이득을 보면서 좋은 움직임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하반기 말 정도에 다시 한번 월봉이 좀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가 되면 이제 저도 아주 공격적인 매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내년에 아주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기회가 왔을 때 계속 사모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주말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두산중공업 좋은 움직임으로 뵀으면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